비만을 부르는 식습관, 고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살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힘으론 도저히 뱃살을 해결할 수 없어 치료를 받는 환자들. 비만은 더 이상 미용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소화기 내과에도 비만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12장 주변을 눌러가지고 지금 그 안에가 좁아져 있어가지고 물도 안 내려간대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비만을 오랫동안 연구한 송화영 전문의가 식습관에 대해 말합니다. 일단은 뭐 위장관이라든가 뭐 이제 뭐 간이라든가 우리 뭐 소화장기이기 때문에 식습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또 위장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또 위랑 장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기름진 식사를 즐겨하는 현대인들, 그 영향으로 비만 환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영순 씨도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얼마 전 요요가 왔답니다. 살이 찌면서 당뇨, 뭐 저기 콜레스테롤 이런 게 다 경계선에 와 있어서 그 조금만 운동을 해도 허리도 아프고 이번에는 그 다리 10월달에 다리 골절까지 있었어요. 3개월 전에 10kg까지는 또 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요요가 와갖고 지금 그거에 딱 20kg 이상을 쪄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쪘다 빠졌다 반복하니 답답한 마음뿐.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체중 96kg, 허리둘레 106cm, 고도비만입니다. 체내에 쌓인 지방량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와 경동맥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요요가 건강에 독이 됐을까 걱정입니다. 피 검사한 거 보니까 당뇨가 경계가 아니고 보니까는 당뇨는 당뇨예요. 초기 당뇨. 당화혈색소가 이제 6 넘어가면 당뇨인데 지금 우리 서영수님은 6.5네요. 그죠? 6.5 넘어가서부터 이제 혈관이 당뇨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아마 좀 드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당뇨. 비만으로 혈당과 LDL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혈관 상태를 좀 보려고 이게 동맥 경화, 경동맥 쪽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 이 까만 부분이 이제 피가 흘러가는 혈관이에요. 근데 바깥에 이게 보면은 이게 경계가 있는데 그 안쪽에 보이는 게 이제 내피에 기름이 낀 정도를 이렇게 측정해 둔 겁니다. 보통 한 1.5mm 정도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경동맥 경화가 있습니다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심하게 측정된 부분이 3mm까지도 측정이 돼요. 기름이 한 3mm 정도 꼈다는 거죠. 경동맥에도 지방이 꽉 찬 상황.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 근육 테두리 바깥에 있는 요 까만 부분은 피하 지방이고 근육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요 까만 부분들은 내장 지방이지, 내장 지방. 염증을 유발하는 내장 지방이 가득합니다. 비만은 이제 비자가 살찔 비자, 만자는 이제 과득 찰 만자인데 뭐 다시 말해서 살이 그득 꽉 찐 상태를 이제 비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비만은 그 웬만한 그 질환은 다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비만하면은 이게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랑 식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를 누르기 때문에 호흡 장애도 일으킬 수 있고 천식 같은 걸 유발시킬 수 있죠. 또한 이 비만이 뭐 거의 모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인류가 알고 있는 질환에 거의 뭐 비만이 다 이 다리를 하나씩 얹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만은 간암, 췌장암 등 무려 13가지 암의 원인이 됩니다. 만병의 씨앗 비만, 영순 씨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식사 패턴이 어때요? 아침 드세요? 아침? 하루에 그냥 그 안 먹다가 안 한 먹다가 번에 그냥 막 먹어요. 저녁에? 저녁이든 낮이든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몰아서 그냥 막
이렇게 폭식하는 분들이 음식 맛을 느끼면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잊으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퍼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꽉 찰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만도 오고 당뇨, 혈압, 고집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응?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님이 지금 시간 폭탄을 좀 안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째깍째깍.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요거를 어떻게 해체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병원에서 나와 영순 씨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체중 증가 후 무릎 인대 수술까지 했지만 걸음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골절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리도 한참 걸으면 절어요. 지금 최소한 맨날 10,000보는 걷자고 이렇게 나 자신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와의 힘겨운 약속.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병원 진료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기진맥진.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그저 손에 닿는 대로 간식을 먹으며 허기와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크림빵이요. 피곤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땡기는 게 이게 크림빵이에요. 벌써 4개나 먹었네. 저녁에 밥할 힘도 없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밥할 힘도 없어서 밥을 해서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게 먼저 눈에 띄어요. 먹는 데는 1분, 빼는 데는 곱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늦은 밤 간식으로 배가 더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다이어트도 자주 했지만은 이젠 살이 너무 찌다 보니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데요. 아이고 저녁 먹으러 가자. 자꾸 음식 욕심만 늘어갑니다. 늦은 밤만 되면 허기가 느껴져 야식을 먹는다는 영순 씨. 오늘도 떡국을 한 대접 끓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보다 2배는 넘게 먹었을 거예요. 지금 많이 줄인 거죠. 아까 그거 크림빵 먹고 이거 많이 줄인 거예요. 늦은 밤 탄수화물 가득한 떡국. 자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야식은 누구나 참기 힘들죠. 아휴, 만나겠다. 다른 이들은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겠지만은 영순 씨도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뿐이죠. 초저녁에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안 먹고 자면은 잠을 못 자니까 배고파서 잠을 못 자니까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먹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영순 씨처럼 야식을 참지 못해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왜 밤만 되면은 배고픈 걸까요? 야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 그 습식을 이렇게 찾게 하는 이제 그 식욕 촉진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식후에 이제 한 2-3시간 지나면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다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원래는 잠이 들면 그만인데 한 그 자정쯤 되면은 그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레린이라고 있는데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출출해지죠. 실제로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저녁 9시 이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야식을 시켜서 기름진 거를 이렇게 먹는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이 확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또 그 비만이라든가 뭐 지방 축적이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한 번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은 축적되다 보면 점점 많이 지방이 축적되게 되겠습니다. 예. 한 연구에 따르면 야식을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2배 이상 높았고 야식은 혈관 속 지방을 늘려 고지혈증 발병 위험도 증가시켰습니다. 야식뿐 아니라 폭식을 즐겨하는 영순 씨. 원인은 무엇일까요?
렙틴은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먹게 되고 포만감이 있으면 이게 생기는 거죠. 위장에서 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위장에서 분비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식욕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폭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폭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비만의 그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체성분과 허리 둘레를 측정했는데요. 모두 고도 비만 수치입니다. 이어서 혈액 속 지방량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피검사. 그런데 선생님 혈관이 잘 안 보이나요? 네. 어떤가요? 많이 안 보여요. 주먹을 쥐었다 펴보지만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혈관. 결국 다른 간호사가 도전합니다. 해달라고 했어. 살이 찐 후 피검사도 어려워졌습니다.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혈관. 겨우 체열에 성공했습니다. 뱀번에 뽑네. 뭐든지 남들보다 더 아프고 더 오래 걸리는 비만 환자들의 삶. 참 피곤합니다. 지금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한 5-6번. 보통이. 살이 찌니까 혈관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상에 불편감이 많은 순시 씨. 검사 결과도 걱정입니다. 지금 CT도 같이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오늘 찍으신 CT인데 네. 지금 보면 내장 지방도 굉장히 많으신 편이에요. 지금 지방량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으시고 피하 지방도 많은데 내장 지방은 더 많으세요. 한눈에 봐도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지방이 확연히 많은데요. 그런데 진료 중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당뇨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당화혈색소를 집어넣어서 검사를 했어요. 네. 당화혈색소가 오늘 7.6이 나오셨거든요. 네. 저희가 6.5 이상이면은 당뇨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당뇨가 네. 새롭게 진단이 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뇨까지 진단받은 순시 씨. 평소 빨리 먹는 식습관이 살을 찌우고 혈당을 높여 당뇨를 유발하게 된 겁니다. 빨리 먹게 되면요. 음식물이 차오르는 느낌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일단 이 많이 먹는 것 그 자체로도 비만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준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빨리 먹게 되면 그 혈당 농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거든요. 빨리 치솟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더 빨리 늘어나게 돼요. 결국 빨리 먹는 것 때문에 포만감을 못 느끼고 당이 빨리 올라가서 당뇨가 더 빨리 생기게 되고 빨리 올라가니까 결국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5분 내에 식사를 한 사람이 15분 이상 식사를 한 사람에 비해 11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짧게 하면 위험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식습관을 고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요요 없이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천천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당당류들은 먹으면 먹는 족족 흡수돼서 바로 혈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리죠. 결국 다당류들은 이렇게 당들이 이어져 있는 체인을 일일이 끊어줘야 되고 끊어서 흡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소화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혈당을 올리는 시간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지지요. 결국 우리 몸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서 요요가 오기보다는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살 때문에 고통받는 두 주부, 비만의 그늘에서 벗어날 방법 꼭 찾아야겠습니다.